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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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청춘 방랑자들의 쉼터 바다 멘토링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저는 진행을 맡게 된 꿈을 키우고 꿈을 나누는 이드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첫 방송인데요. 많이 떨리네요. 사실 하나도 안 떨려요. 거짓말인데 제일 거짓말 심해 진짜로. 진짜 안 떨려요. 얼굴 왜 굳었어? 대본 안 보기 그러면. 대본 안 보기. 대본 안 볼 수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인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는 해양 청춘들의 막연함에 대해 저희들이 대변하기 위해 모였고요. 이렇게 지금 같이 자리 모시게 된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녀가 되고 싶은 마녀, 섹시 마녀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녀가 되고 싶은 마녀, 섹시 마녀입니다. 네, 잠깐 근데 반갑습니다. 이름은 누가 지어줬나요? 이름이요? 이름 누가 지어줬나요? 누가 지어줬어요? 누가 많은 지어줬어요?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만. 소리가 되게 크시네요. 아니, 왜 이래? 그 말 책임질 수 있으세요? 와보면 알겠죠? 네, 스튜디오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와서 확인하시고. 저희들 스튜디오가 아니고 저희들은 아지트라고. 아지트. 네, 아지트라고 해주세요. 다음으로 자리를 빛내기는커녕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 최코디 씨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최코디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네요. 그죠? 넘어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간단히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해양대학교 해사대학에 재학 중이고 해기사로 승선을 하지만 나중에 배를 내리고 나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막연한 해기사 준비생입니다. 많이 미숙하고 어색하지만 열정과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섹시마녀 소개해주세요. 네, 저는 현재 지금 해양대학교 공과대학에 재학 중이고요. 컴퓨터공학과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컴퓨터에 별로 관심이 딱히 많은 게 아니라서 좀 다른 방향을 많이 찾아보고 있고요. 저처럼 전공이 꼭 적성에 맞지 않는 분들, 그래서 고민이 있고 다른 분야를 좀 알고 싶은 분들 같이 들으시면서 고민 나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최코디 씨 소개해주세요. 네, 저는 여기 두 분들과 똑같이 한국해양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국제대학 해양행정학과 4학년 최코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뭐 인문계열에 계신 분들이 해양 쪽 진로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한번 고민하고 다른 길이 있다면 여러 멘토분들과 이야기하면서 길을 찾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멋진 소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이제 바다 멘토링 팟캐스트의 목적에 대해서 멘토링이 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먼저 최코디 씨가 생각하는 멘토링이란? 뭐 사전적인 정의는 제가 안 찾아 잘 모르겠는데 힐링하고 구분하자면은 힐링 캠프 뭐 그냥 간단히 말하자면 힐링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저희가 일방적으로 듣고 단순히 위로를 받는 개념이라면 멘토링은 위로도 받을 수 있지만 소통이 되잖아요. 그 멘토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고충도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멘토분들이 만들어놨던 길을 좀 더 지도처럼 한 번씩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딱히 구분한다면 소통의 유무를 통해서 힐링과 멘토링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힐링과 소통, 위로, 지도. 와, 단어 키워드가 다 단어 준비된 선택이 단어 선택이 좀 적어왔어요? 이거 말하면 되나요? 좋습니다. 여러분 섹시 마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볼까요? 네, 저는 멘토링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해요. 앞에서 지도 말씀하셨는데 네. 뭐 다 비슷한 뜻인 것 같아요. 그만큼 막 이렇게 앞이 막막하고 어두운 미래 같고 그러니까 딱히 표현할 길이 길하고 지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면 청춘들이 항상 그러지 않나. 뭔가 저는 이제 멘토링을 통해서 이제 인연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2년. 저희들이 살면서 그 수많은 인연 중에서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수도 있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인연도 있을 텐데 그래도 많은 인연을 만나야 그 함께 갈 수 있는 인연을 더욱 많이 만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멘토링을 통해서 많은 인연을 만나고 싶습니다. 오. 2년. 인연이요. 발음 잘못하면. 다음으로 저희들이 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최코디 씨는 꿈이 뭐죠?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이거를 네. 지금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고등학교 한 1학년 때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내가 한 번쯤은 내가 라디오 DJ를 하고 싶다. 오. 근데 그 얘기를 한
지금 몇 년 전에 6년, 7년 떠들다 보니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한번 친구들한테 수다를 떨면서 했던 얘기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언젠가 제가 친구들한테 장난삼아 해보겠다고 하고 싶다 했던 얘기가 진짜 그게 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냥 그건 것 같아요. 항상 습관적으로 말해왔던 게 언젠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냥 단어는 말 못할 것 같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꿈이라는 게 정말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자기계발서나 아니면은 이제 인터넷 매체나 대중 매체에서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꾸는 사람들의 것이다. 꿈은 꾸는 사람의 것이다. 근데 진짜 이런 게 너무 오글거리는 게 예. 안 꾸나 누가 안 꾸나.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게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게 있잖아요. 네. 정말 내가 꿈을 꿨는데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는 게 정말 신기해요. 저는.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꾸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꿈꾼 생각을 거 해요. 이루어진 거 없어요? 있어요. 저는 꿈 자주 꿔요. 아니 아이, 자다 꾼 거 말고요. 자다 꾼 거 말고. 자다 꾼 거 말고요. 아니 대학 들어올 때 해사대 꿈꿔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회사대 꼭 가고 싶다 꿈을 꿨었죠. 그러니까 이렇잖아. 맞지. 이렇잖아. 근데 반말 뭘 아니에요. 신기해? 아니 정말 신기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경험 있지 않아요? 그런 경험? 난 지금 이 현실 자체가 그렇죠. 이루어진 거고 뭐 이루어진 거고. 간접적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네, 이런 꿈 말고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안 이루어진 것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죠 저는. 사실 근데 우리가 꿈을 꾸면서 막 그러잖아요. 경찰관이 되고 싶다 이런 것도 많고 막 심지어 대통령 되고 싶다 하는데 살다 보니까 나하고 안 맞고 이 직업이 싫어진 경우도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여건보다는 그런 경우도 꽤 많지 않을까 한 50% 넘게. 예.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소방관이 되고 싶었고 과학자가 되고 싶었고 자 경찰관이 되고 싶었고 뭐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냥 그때 어렸을 때는 그냥 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줄 알았고 그냥 뭐 물어보잖아요. 선생님이 숙제로 장래희망이 맞아. 뭐야 하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는 물어보면은 딱히 말이 안 나와요. 그 어렸을 때랑 지금은 꿈에 대해서 조금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뭐 하고 싶어 물어보면은 뭐 하고 싶으세요 마녀는? 저도 뭐 딱히 이렇게 안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아니래요. 아이래요. 나는 뭐 거창하게 뭐가 되고 싶다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청춘의 이게 그냥 현실이죠. 현실인 것 같아요. 꿈이란 게 어째 보면 네. 깨지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야. 비관론자 인생 비관론자 진짜. 아니 다 대학생활 다 꿈꾸며 들어왔잖아요. 맞죠. 현실 어때? 와장창이죠. 맨날 술 먹고 뭐 맨날 쌩얼로 학교 다니고 현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죠. 지금 취직하면 막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막 명품백 들고 다니고 싶고 그런 꿈 다 있잖아. 근데 막상 취직한 사람들 말 들어보면 돈 쓸 데도 없고 막 자유롭게 여행 다니는 너희들 부럽다 이런 말 하는 거 보면 꿈이란 게 계속 꾸고 깨지고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실망해서 멈추고 그런 순간 이제 끝나는 거지. 계속 꾸고 큰 꿈을 계속 꿔 나가는 게 와, 꿈을 꾸는 게 아닐까 싶어요. 꿈은 깨지지만 계속해서 꿔야 된다. 되게 철학적인 말씀이시네요, 마녀 씨. 저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 친구들 중에 예술이나 춤, 방송, 뭐 연기 이렇게 자기가 잘하는 장점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보면은 되게 부러워요. 잘하는 게 있다는 게. 잘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더 열심히 해가지고 꿈을 이루어 나가면 되는 것처럼 저한테는 보이거든요. 근데 근데- 회사에도 그렇잖아. 길이 정해져 어떤데요? 있잖아 어느 정도. 길이 정해져 있다고 쳐요. 그럼 배 내리고는 뭐 할 거예요? 다시 뱉어야지. 다시 배 타면 안 다시 뱉어야지. 한 1년 쉬다가 벌어온 돈으로 이제 뭐 하면서 이제 맞아요. 저도 사실 배 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이 없어요. 뭐든 타면 된다. 내가 지금 많이 부족하더라도 아는 게 없더라도 최소한 실습생으로도 다시 들어가더라도 어떻게든 타면 되니까요. 자신감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근데 배를 내리고 나면은 그게 막연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좀 길이 정해져 있는데 내리고 나면 다시 또 보통 취준생이 되는 거네. 이거 그렇죠. 공허해. 예. 진짜. 실컷 4년 동안 네. 빡세게 들었는데 네. 다시 취준생이 되는 거야. 다시 취준생이 되는 거죠. 길이 정해져 있다고 듣고 이제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인 것처럼 네. 공허해. 와. 좀 회사대 이해가 되네. 회사대를. 회사대 생기 준비해야 될 거는 당장 졸업하고 뭐 할지가 아니라 배를 내리고 뭐 할지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공대 쪽은 잘 모르겠는데 국제대 같은 경우는 회사대가 되게 취업이 잘 되니까 매우 뭐 그런 쪽으로는 걱정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와 이런 걱정을 있구나라는. 아마 저만 유독 그럴 수도 있어요. 인생 비관론자. 그게 약간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는 게 그냥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돼야 되는데 계속 그게 목표가 되고 계속 그것만을 이뤄야 되고 이게 있어서 그걸 이루고 나면 허무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원래 꿈이라는 것 자체가 목표가 있으면 잘 안 생각해요. 왜냐면은 다 그런 막 조금 거창한 과정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의 과정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과정이라 하는데 고등학교 때 대학이 그 목표라고 그냥 못을 박아버리고 대학 때는 취업이 못을 박아버리고 취업 가면은 그럴 거예요. 뭐 정년퇴임이라던가 승진이 또 못이 생겨버리니까 그것만 없어져도 사람들이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것 같은데 너무 현실에 급급해져 버린 거 아닌가. 조금 빡빡한 일상에서. 그래서 청춘들의 삶이 좀 힘든 것도 있고 말이 나온 김에 청춘들의 삶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저희? 청춘들의 삶이요? 네. 청춘들의 삶. 아 발음이 왜 이러지? 청춘. 청춘. 이거 외운 거 같다 이거. 청춘. 아 근데 제가 예. 한번 이거 이렇게 방송 들어오기 전에 검색을 한번 해서 청춘을 검색해봤는데 네. 단어가 뜨더라고요. 일단 3포 세대 많이 알잖아요. 삼포 세대가 뭐죠? 일단 작년까지는 연애 안 하고,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 거. 왜냐면은 일단 돈이 없고 여건이 안 되니까 이 세 가지가 3포 세대인데 요즘에 5포 세대 늘어났어요. 두 가지 늘어난 두 개 게 더? 두 개 더. 취업을 포기하고 왜냐면 취업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뭐 88만 세대 그러잖아요. 알바하면서 거의 30대를 채워 30대까지 가는 아니면은 와. 마지막 내 집 마련. 내 집 전세 월세가 아니 진짜 내 집 마련. 그렇게 가는 너무 게 암울한 거 아니야? 이게 좀 아무렇게 편한 건데 이게 5포 세대고 네. 다음 키워드는 문사철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인문 계열에 있고 힘든 거. 문학, 역사, 철학. 솔직히 말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고리타분한 과목이고 네. 좋게 말하면은 정말 진실되게 학문 정통이잖아요. 요즘에는 순수학문. 진짜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너무 취업이 우선시되다 보니까 무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러잖아요. 엄마 나 철학과 갔어. 너 거기 가서 뭐 할 건데? 뭐 먹고 살 뭐 거야? 먹고 살 건데? 미래에 너 해먹고 살 거 생각해. 이게 기본적인 질문이 되다 보니까 점점 무시되고 가벼워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사철 있으면 반대로 전화기가 있어요. 전자, 화공, 기계, 공대 맞죠? 공대. 화공이 화학 쪽이죠. 화학 쪽이죠. 그래서 화학공학과. 화학공학과. 딱 이렇게 두 가지 이제 뭐 문사철하고 전화기가 이렇게 거의 다 양극하고 있는. 이게 다 취업이 잘 되는 전공 그쵸. 전공이네. 취업 깡패라고 하죠. 깡패. 깡패 아니신가요? 섹시 깡패? 예. 아무튼 전화기 이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네, 이런 게 나오더라고.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라디오스타를 보다가 그때 재방송이었는데 로보트 박사님 나오시더라고요. 막 그래서 막 뭐 마징가 Z가 좋냐, 뭐 태권도냐, 막 이런 질문 하다가 딱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너무 이런 이과 계열을 중시하는데 옛날에 자동차 처음 나왔을 때 누군가 그랬대요. 저거는 사람을 죽일 기계라 그랬대요. 근데 거기에서 인문계에 있는 많은 학자들이겠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법이란 걸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의 가장 통용되고 있는 운송수단이 된 거래요. 그만큼 이공계와 인문계는 같이 양립하는 존재인데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막 이공계가 취업 못한다 막 이래가지고 막 기금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되니까 거의 인문계가 그 반대 방향이 됐잖아요. 근데 그런 추를 맞춰야 되는데 항상 이게 한쪽으로 기우는 게 아닌가. 너무나도 심각하게 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약간 이과 문과에 나눠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문과 지식만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과 지식만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나눠서 가르쳐 버리니까 이게 대학생들의 대화인 것 같아. 네. 이런 게 너무 없어. 맨날 학점 얘기하고 토익 얘기하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술을 그냥 들이붓는 거지. 풀 데 없어. 뭐 가끔씩 뭐 여유가 있자면 여행도 못 가고 그러니까 거의 그게 현실이지 않나. 요즘에 막 나오잖아요. 열정페이도 그렇고. 그렇죠. 여유가 없으니까 돈 이만큼 줘도 대외 활동하고 돈 대외 활동 아니고 알바를 해야 되니까. 예전에는 청춘이라는 말이 되게 낭만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낭만적이죠. 내가 대학생이 되기 전에는. 뭔가를 다 이룰 수 있을 것만 같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청춘의 중심에 있는 20대가 딱 되면 네. 내 인생은 되게 막 낭만적일 줄 알았어. 낭만적일 거야. 근데 고등학교 때 문학책에 보면은 피천득 씨가 쓴 청춘이라는 거 있었던 거 알아요? 수필? 네. 거기 보면 첫 줄에 나와요. 막 가슴이 두근거려 막 이런 맞아 나와요. 맞아 그런 말 하잖아. 근데 요즘에 두근거리면 안 두근거려. 와 진짜 이거 뭐 심지어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는데 이성을 봐도 안 두근거릴 것 같은데 안 두근거려. 이게 현실인데 참 씁쓸하네요. 그러니까 청춘이라는 게 되게 낭만적인 걸 기대하고 대학에 왔는데 현실이 너무 각박해. 각박해. 내가 봤던 대학 생활은 막 잔디밭에서 남자친구랑 같이 막 도시락 까먹고 뭐 누워서 책 읽고 막걸리 한 잔 막걸리 마시고 먹고, 기타 치고 기타 이런 치고. 거였는데 요즘에 그러면 안 돼. 잔디 상하니까.
술도 먹으면 안 돼. 사고 학내, 치니까. 네 맞아요. 학내. 저는 또 그런 것 같아요. 청춘들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저희들이 할 게 너무 많잖아요. 학점, 토익, 대외 활동, 해외 연수, 스피킹, 연수. 저도 얼마 전에 그 H 기업에서 하는 아, 해외 봉사 신청해서 서류가 붙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면접을 안 오면 탈락이래. 그래서 수업도 빼고 이제 서울까지도 갔다 기차 타고. 와, 열정. 왕복 기차비만 해도 막 10만 넘잖아. 그렇게 그렇지. 가가지고 또 옷도 이제 면접 간다고 또 깔끔한 거 입고 해야 되니까 나름 또 막 그렇게 해서 또 100분 스피치를 준비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만들어서 그거 준비하는 데만 또 한참 걸렸어. 100분 스피치면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100분 동안 자기를 어필하는 거야. 면접관들 와, 앞에서. 1시간이 넘게요? 아 100초야. 미안. 1시간이 넘죠? 100초 스피치를 이제 하는데 또 이제 뭐 패널 같은 걸 만들어 가서 막 또 나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 다 나를 꾸며서 얘기하는 거야. 약간 같은 말이라도 좀 더 꾸며서 좀 더 어필해 보려고. 그런 걸 하면서 결과적으로 떨어졌는데 그런 걸 하면서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뭐 하는 건가? 좀 더 이제 그런 쪽에서 보면 이제 사람이 이제 뭐 그 이쁘게 표현한다 그러는데 그거 보면은 자신에 대해서 위선이잖아요. 가식적인 네. 거고.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계속 가르쳐 온 게 아닌가. 너는 나가서 너가 뭘 하든 간에 밖에서 봐야 되지 않나요? 고등학교 때도 자소서를 쓰잖아요. 맞아요. 근데 과연 이렇게 키워온 애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이는 애들이 과연 기업에 가고 나이를 먹어서 과연 우리 세대 애들을 봤을 때 그런 말 할 수 있을까라는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질까? 제가 얼마 전에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있었어요. 이제 한국 기자분들한테 발언권을 주겠다. 많은 공로를 했으니까 발언권을 주겠다 했는데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질문을 한다고 손을 네, 아무도 안 해. 질문권을 그 줬는데 기회를 그 기회를 근데 이제 갑자기 중국 기자가 일어나가지고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내가 말을 한번 해보겠다 하니까 오바마가 아니라고 한국 기자한테 줘야 된다고. 그래도 아무도 안 일어나는 밥을 거예요. 떠먹여줘도 안 먹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에 어쩌면은 틀에 갇힌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너는 답이 있어. 왜냐면은 우리가 문제를 봐도 다 객관식 수능을 봐도 객관식 다 답이 있는 질문이고 논술은 가끔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서울권 인서울 간다 했을 때 논술을 보는 거지. 너네 생각 안 중요해. 일단 우리가 준 답이 중요하니까.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뭐 1 더하기 1은 2니까 당연한 건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보니까 내 답은 없는 거야. 그냥 전 세계에서 만들어준 답 자체가 네.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봐야지니까. 이제 정형한 틀. 선생님들이 앞에서 수업을 하면은 이제 그것만 그대로 받아 적고 외워야 되고 자기의 주관이 조금씩 작아지고 발표도 적어지고 질문도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소위 대중매체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말들은 너만의 길을 가라. 너만의 꿈을 찾아라. 꿈? 꿈. 꿈? 아니 꿈꾸고 있으면 꿈 누가 주는데? 꿈만 꾸고 살 거냐고 막 꿈만 꾸고 살 거야? 그러니까. 꿈이 밥 먹여줘? 이러잖아. 꿈이 밥 먹여줘? 이러고 막 화가 될 거예요 이러면 밥 어떻게 먹고 살 거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막 혼란이 오는 거죠 저희들이. 근데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어떻게든 먹고 살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 하는데 안 할 거예요. 하다못해 뭐 어떤 가수 이제 좀 가수 같은 경우는 어떤 게임에 흔히 말하는 현금 결제 현질을 하려고 자기 노래를 부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가수는 잘 나가는 가수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일반 사람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게 되면 하지 않을까. 부업을 찾아서라도 그거를 네. 아니면 경제적으로 엮어서라도 할 것 같은데 네. 너무 이게 비관적으로 말해야 된다 해나?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은 없지만 좋아하는 걸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후회하기가 싫어. 후회하기가 싫으니까. 그거 왜 안 했을까? 그러니까 좀 자신감 있게 사람들이 자신의 매력이나 어필할 수 있는 가끔씩 청춘영이 나왔으니까 하자 보면은 네. 그냥 그래요. 10대들이 20대를 아니면 30대들 이상이 20대를 봤을 때 섹시하다 느꼈을 때 과연 가장 열정적이고 그냥 그 나름의 매력 있다라고 느껴야 되는데 안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힘들어 보이고 또 어르신들은 짠한 애라고 버스에서 자리 비켜준 사람들도 있대요. 막. 정말요? 얼마나 왜냐- 피곤해 보였으면 맨날 도서관 갔다가 힘이 죽어가지고 막 다니니까 그런 분들도 계신데요. 너네가 제일 힘들다고. 그런 거 보면 제일 힘든 거죠 우리가. 근데 나 친구 중에 한 명이 음.
고등학교 때 연극부였거든요. 근데 걔가 대학을 유아교육과를 갔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 한 1, 2년 하더라고. 근데 갑자기 때려친 거예요.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았는데 왜 때려쳤지 했는데 한 1년 쉬나 봐. 근데 갑자기 그 SNS에 포스터가 올라온 거예요. 우와. 자기 마지막 연극이라고 보러 오라고. 유아교육과인데 대학생들끼리 모여서 뮤지컬을 하는 게 있나 봐요. 그런 프로그램이.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70일인가 80일 동안 연습을 했대. 그렇게 해서 마지막 공연을 하는 거야. 친지들도 모시고 이렇게 해서 1인당 10,000원씩 내고 봤는데 아 짠한 거야. 뭔가 다들 아마추어야. 그래서 노래도 못해 별로. 삑사리도 막 나오고 목 쉬어서. 그런데 진짜 되게 그게 멋있더라. 자기 하는 거 잠시 열정이니까. 밀어두고 네. 그 옛날에 꿈꿨던 걸 한다는 게 되게 멋있더라. 와. 좋아하는 걸 해야 돼 결론은. 되게 행복해 보였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나도 그 포스터 보고 연락 안 한 지 한 몇 년 됐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근데 멋있어서 나 그거 보러 가고 싶다고 예매하겠다고 해가지고 와. 보고 왔었어요. 잘하셨어요. 진짜 저희들이 좋아하는 걸 하고 멋있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 해양대에 있고 지금. 그러면은 다음으로 해양 산업에 대해 어떤 막연함이 있는지 얘기를 해볼까요? 근데 해양 산업이라는 게 네. 범주라는 게 너무 애매해요. 뭐 어디까지가 해양 산업 뭐 물론 이렇게 그런 범주가 꽉 잡혀 있는 건 아니지만 너무 애매하잖아 이번 같은 그 해양 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아니면은 국가의 어떠한 경제 버티목 이런 쪽은 있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 좀 더 관심 있는 사람이 적지 않나. 우리 세대에서. 우리 세대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대외 활동을 해도 막연하고 여러 가지 활동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부산에서만 쭉 살았거든요. 네. 지금 한 20 몇 년 동안 계속 쭉 살았고 시골도 다 어촌이에요. 그래서 바다에서도 되게 많이 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해양대 옆에 해사고 있잖아요. 네. 해사고를 다니는데 그래서 아 해군사관고등학교 섹시마녀가 그런 거예요?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가 아니 해사고요 이러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해군사관 그거 아니야 이러니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알고 보니까 해사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몰랐잖아요. 지금 이제 해양대 들어와서 해사대학이라는 거 알게 되니까 아 해사라는 말도 있구나 했지. 이런 단어 자체도 우리나라에서 되게 해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고 해사 쪽도 되게 크잖아요. 비율이 그쵸. 뭐 해운 쪽 다 네. 연관되잖아. 그런데 이 인식 자체가 너무 일반인들한테 안 알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공감하는 게 저도 진짜 궁금해요. 아 진짜 어색했어. 어색해요. 진짜 아무튼 그 해양대를 가면은 해사대가 그 2,000명 정도인가요? 1, 2, 3, 4. 그렇죠. 그러면은 1,200명 정도 하죠. 저희 학교가 6,000명이니까 3분의 2 가량이 비해사대 인원인데 네. 다들 그래요. 거의 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랑 그러잖아요. Do you know 쌀, do you know 김치, do you know 뭐 연합킴 이러면은 거의 해양대 가면 베타, 제복 입어, 군대 안 가겠네 가요. 그런데 이게 너무 그런 거 보면은 해양에 대한 인식 자체가 조금은 국한적이지 않나. 오히려 알려져 있지도 않고. 그래서 뭐 그 자체가 막연한 거죠. 나도 고등학교를 갔는데 멘토링을 하러 애들이 막 영도에 있는 학교라서 해양대를 많이 알거든요. 근데 언니도 제복 입어요? 오늘 왜 안 입고 왔어요? 이러는 거야. 바로 옆에 사는 걔들조차 해양대는 제복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이 좀 있어요.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해운업계나 뭐 선박 이쪽으로 그쵸. 해기사가 차지하는 비율 중이 되게 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일반 사람들이 해기사라는 직업도 모르고 그쪽 분야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도 해기사가 뭐하는지 잘 몰랐어. 그래서 좀 난 지금도 모르는데. 알기 쉽게 설명하면 바다의 택배 기사래요. 아. 화물을 운송하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아예 모르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해기사를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을 텐데 이건 한 단면인 것 같고 해양산업에 그렇게 모르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인식에서 부정적인 인식도 많고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그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수산 쪽에 있는 친구한테 뭐 배워? 라고 했더니 실제로 진짜 물고기를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이런 물고기가 있고 뭐 특징이 어떻고 그래서 되게 좀 신기했어요. 그런 거를 배우구나 전문적으로. 이거는 딴 얘긴데 네. 저희 이제 운영단 팀원 중에 한 친구가 옆에서 보는 게 양식하고 구별할 수 있냐고. 양식은 양식하고 자연. 내가 예전에 아는 오빠 수산대 다니는 아는 오빠한테 오빠는 컴퓨터 공학과 이쪽 하나도 몰라요? 이렇게 하니까 아 그럼 너는 수산 쪽 아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있는데요? 이러니까 야 뭐 물고기 밥 뭐 줘야 되고 떡밥 맞아요. 어떻게 해야 잘 잡히고 하는 거야 너가 아냐고. 네.
아 그런 걸 전문적으로 배우는 걸 좀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되게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죠 보통. 특히나 이제 저희들이 회를 먹으면 광어를 되게 많이 먹잖아요. 우럭이나 광어를 아 어떻게 맛있겠다. 되게 광어를 보면은 양식업이 많잖아요. 그렇죠. 양식을 하는 거를 연구를 하는 거죠. 밥은 뭐 주며 온도는 어떻게 하며. 어찌 보면 되게 큰 산업이야. 네 맞아요. 회 한 마리 엄청 비싸게 팔기도 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이 해기사 쪽은 이렇게 배를 움직인 건데 물론 갈려있지만 이건 진짜 먹고 사는 문제예요. 진짜 수산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네.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수산 쪽 전문가분 한번 모시고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재밌을 한 것 번도 같아요. 와주세요. 그 자갈치에서 이제 뭐 자갈치 아주머니나 뭐 아니면 수산 쪽에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끼리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러면은 다른 대학생분들은 어떤 막연함이 있는지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양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고요. 올해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우선 딱 1학년 때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항상 이제 대학교에 들어오려고 입시 준비를 하다가 대학생이 딱 됐으니까 이제 대학생이라는 그런 기쁨에 친구들과 놀기도 많이 놀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군대에 입대해야 된다는 그런 불안감, 막연함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될지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에 제대하고 나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 있잖아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전공 공부도 열심히 하고 취직도 이제 준비도 하는데 과연 내가 한 10년, 20년 뒤를 돌아봤을 때 좀 더 추억에 남는 것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보를 얻을 곳이 없기 때문에 막연함이 많죠. 저는 해양경찰과를 보고 들어왔는데 진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결국에는 제가 선택해야 돼서 시간을 많이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해양산업도 정보를 많이 못 얻어서 좀 막연한 것 같아요. 해경을 하면서 고충이나 지금 체제가 많이 바뀌면서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가 좀 궁금해서 그런 걸 물어보고 싶어요. 안녕하십니까. 바다가 미래이다. 바다를 사랑하는 부경대학교 해양학과 4학년 취준생입니다. 처음엔 해양학자가 꿈이었는데 석사, 박사 과정을 밟는다는 게 너무 어렵고 부담돼서 해양학 박사보단 해양 관련 공단이나 기관에 취직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모든 학우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휴학 없이 4년 만에 취직한다는 건 참 힘든 것 같아요. 해양 환경이나 해양 생물 쪽 분야에 근무하시는 신입사원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입사 준비 과정 어떤 공부를 했고 시험 어떤 것을 봤고 스펙 간단히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노하우 같은 걸 듣고 싶습니다. 식품 같은 경우는 사람을 접해보고 해야 되는데 너무 이론적인 것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거에서 좀 제일 힘든 것 같고 제일 느끼는 막연함은 결국엔 대학생이니까 취업인데 수사는 여자에게는 아직까지 어려운 분야라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은 여자가 이렇게 하면 취업이 잘 된다 하는데 교수님들이 취업시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노력을 해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 실무 담당자인 멘토를 만나서 수산 쪽에 대한 여자의 진실을 보고 싶어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 진실이. 네, 저희뿐만이 아니라 많은 대학생분들이 이처럼 꿈과 그리고 대학생의 삶과 해양 산업에 대해 굉장히 많은 막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 팟캐스트는 어떤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는지 최코디 씨께서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좀 세 분류로 나눌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꿈을 찾아서 헤매고 있거나 저희 같은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 청년들이 되겠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급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분들이 뭐 취업을 하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두 번째 같은 경우 해양 산업의 막연함. 대학교에 있는 아니면은 저기 부경대라던가 수산학과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학생들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고등학생들이 되겠죠.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제 취업 진로를 잡더라도 기왕에 갈 거면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가는 게 좋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진로 선택 고민하는 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진로 선택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등학생들도 이 방송을 들음으로써 그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해양에 관심 있는 모든 대한민국 청년들이 이 바다 멘토링 팟캐스트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고등학생이 안 들으면 이걸 좀 이렇게 성인용 방송으로 살짝 이렇게 욕도 욕은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좀 바다 욕은 멘 자제하고. 예, 알겠습니다. 욕 잘해요? 잘해요 이게. 네. 아니 구수하게 이게 육주 문자로 도와도와도와 이렇게. 욕 잘해요 하고 물어보는 섹시 마녀가 더 잘할 것 같은데요. 진짜 마녀처럼 그러니까, 악녀.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조용히 해. 눈빛 봤어야 돼요, 방금. 네, 다음으로 어떤 분을 만나 뵙고 싶으며 어떤 내용을 듣고 싶은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코지 씨부터 어떤 멘토분을 만나 뵙고 싶은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저희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한 살도 많으면 배울 점이 있는 거는 막 그러잖아요. 그건 맞아요. 정말 심지어 친구나 손 아래 사람도 배울 점이 많다고 저는 공감을 하는데 네. 저희가 모실 분들은 웬만하면 연령층이 높으시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좀 스펙타클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도 좋은데 네. 그것보다 좀 더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면서 즐기는 사람들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힘들고 험난하게 살아오신 분들은 좀 나쁘게 말하면 위인전 있는 느낌 같다 그래야 되나? 위인전. 네. 나랑 먼 일 같아. 먼 얘기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닥쳐오는 게 아니라 거의 그냥 있을까 말까 한 일들에서 대처하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인 거는 우리가 직접 즐길 수 있느냐 아니면은 정말 사소한 문제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냐 문제인데 그분들보다는 진짜 가까이 볼 수 있는 분들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 해양 쪽의 분들을 모시면 뭐 인문학 쪽 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네. 전문 분야는 조금 약해요. 왜냐면 저도 잘 모르니까 심지어 해기사 뜻도 모르고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분들이 저희 같이 인생의 고민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네. 나이 많으신 분들 IMF 때 어땠을까 뭐 그런 거 느꼈으니까 과연 그분들은 어떻게 이겨냈나 이런 걸 들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 과가 아니어도 인문계열, 이공계열 저희 나이대가 아니어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참 다양하게 좀 만나 뵙고 싶어요. 일단 만난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책을 읽을 때는 일단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성장해온 시대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근데 책을 읽으면은 일방적인 저희 정보 전달이잖아요. 그렇게 돼서 소통이 좀 필요했고 그래서 만나고 싶었는데 다양한 분들 중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와 진로가 비슷한 분들을 뵙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배를 이제 막 내리셔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시는 그런 선배들을 한번 뵙고 싶어요. 그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해서 사회적 기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도 묻고 싶고 가장 보람찼던 일이나 준비 과정 그리고 돈은 어떻게 버는지 돈은 얼마나 버는지. 아니 그런 것 같아. 배 타 그럴 것 같아. 너무 배 타고 내리신 분이라서 배 타서 벌면 되지 이럴 것 같기도 하고. 배 타서 기부해. 그러면 이제 전 최악이죠. 이제 밥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섹시마녀 씨께서는 어떤가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바다 멘토링 멘티로 활동할 때 만나 뵀던 멘토님이 저한테 딱 맞는 멘토분이셨어요. 그냥 일반 학과를 나오셔서 그냥 일반 회사에 다니시다가 우연한 기회에 해양 관련 회사로 이렇게 오신 분인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해양 관련 학과가 아니라도 해양 관련된 곳에 취직하시는 그렇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취업도 이렇게 준비하고 싶어요. 그냥 취업을 할 때 공채 뜨면 그냥 여기 대충 맞겠지 이런 회사가 아니라 사전에 미리 내가 많은 회사를 알아서 이 회사를 가면 이런 일을 잘 할 수 있겠다. 재미있게 할 수 있겠다. 분명히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꼭 이겨내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회사를 갈 수 있도록 그런 많은 멘토분들을 만나서 좀 배경 지식이 아니라 멘토가 피부에 와닿게 느끼는 그런 내용을 듣고 싶어요. 그런 내용을 듣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 고충도 말하면 그 사람들이 네. 이렇게 한번 해봐라고도 해줄 수 있는 분들. 그냥 난 잘 몰라서 그건 잘 모르. 너라서 해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됐을 때 하고. 막 전공이랑 관련 없어서 전 안 되겠죠 하며 나도 관련 없는데 왔다고 다 할 수 있다고 그런 분들.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해보니까 나한테 맞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을 테고.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 수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직업들이 있고 그 직업들 중에서 저는 해양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만난다는 게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다음으로 저희들이 바다 멘토링 팟캐스트를
어떤 식으로 준비했는지 간단하게 섹시마녀씨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팟캐스트는 일단 주 1회 녹음이 돼요. 매주 수요일마다 녹음되고 월요일에 업로드가 될 거예요. 월요일마다 이제 챙겨서 들어주시면 되고요. 일단 멘토분들은 다양한 분야의 멘토를 초청하기 위해서 저희가 발로 뛸 거고요. 원하시는 멘토분들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초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많이 들어주시면 오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업로드는 바다 멘토링 홈페이지에 올라갈 건데 페이스북으로 홍보를 할 거니까 바다 멘토링 페이지 많이 좋아요 해주시고 좋은 정보 계속해서 구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녹음이 매주 수요일마다 된다고 했는데 녹음실에 오시면 뭐 맥주, 커피, 음료 많이 제공되니까 같이 오셔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NG가 많이 나. 한마디 하면 맥주 네. 한 잔 딱 먹으면서 멘토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저희랑도 친해지고 하면 재밌는 시간 될 것 같아요. 뒤풀이 가나요? 뒤풀이는 뭐, 예. 그때그때 상황에 상황에서 다르죠. 이제 뒷풀이가 참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아, 궁금한 점이 있다 하거나 아니면 이런 멘토 초대해달라 이런 거는 바다 멘토링 홈페이지에 오셔서 올리시면 돼요. 인터넷 창에 바다씨 치시고 바다 멘토링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릴게요. 많이 오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으로 좀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이 녹음실이 스튜디오가 아닌 좀 아지트가 됐으면 좋겠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죠. 게스트하우스처럼. 잠도 재워주나요? 게스트. 자면 되지 뭐. 뭐 편하든 불편하든 뭐 잠은 재울 수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네. 네,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모여서 다음 계획은 어떻게 되나, 여기 유명한 데는 뭐냐, 이런 좋은 정보들을 공유하는 거죠. 그렇게 그냥 심심하면 지나가다가 오세요. 근데 문 다 뭐 주말에 여나요 여기? 주말에요. 주말에 가끔 가끔. 네, 그렇게 서로 소통하고 발전하는 그런 팟캐스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오늘 되게 재밌었고요. NG 많이 냈어요. 나중에 올라갈 때는 깔끔하게 올라가겠지만 NG 되게 많이 냈어요. 재녹음할 수도 있지 왜? 갑자기 또 불러가지고 재녹음하자 그러면 또 하고. 재미있으셨는지 뭐 유익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과 함께 발전해 나가는 프로그램 될 것 같아요. 뭐 그냥 여러분들 놀러 오시면 저희도 떠들고 멘토분들 오시면 같이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그냥 어떻게 그 울타리가 쳐져 있다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경계만 있는 경우니까 같이 놀러 오셔서 이야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분들 오시면 참여 가능한가요? 팟캐스트에 마이크 드리나요? 마이크 못 드리나? 자리가 있으면 드리죠. 자리가 있으면 네. 자리가 있으면 드리죠. 자리 뺏길 수도 있어요. 자리 수도 있어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뺏겨? 젠장. 네, 이상으로 프롤로그 마치겠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해양 청춘 방랑자들의 쉼터 바다 멘토링 팟캐스트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욱 알찬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